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에 귀국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대해 최고의 순방이었다고 자평했는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부 교수와 함께 이번 미국 순방 결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3박 5일간의 방미 마치고 대통령은 스스로 최고의 순간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주말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 과정과 이제 성과를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가졌는데요. 예. 대통령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성공한 회담이었다. 일단 방문을 하셔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시됐던 것이 바이든 정부가 새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얼마나 좋은 케미를 보여줄 것인가. 이를 위해서 정상 간의 신뢰를 갖다가 쌓는 게 필요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단독 정상회담에서 오찬과 더불어서 예정보다 긴 시간을 갖다가 다양한 의제, 이와 더불어서 친분 쌓는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고요. 예. 이걸 통해서 이제 향후 4년간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한 그 초석을 다졌다.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정말로 다양한 의제가 다루어졌죠. 그래서 이 한미 관계가 얼마나 복합적인 관계를 인가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와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다뤄진 의제를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 평화 구축하는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네. 주요 의제였죠.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제 억제력을 포함해서 이제 한미 간의 연합 방위세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 얘기를 다시 해서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으로서 공고한 걸 보여줬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미사일 지침을 종료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보다 더 미사일 주권을 찾음으로 해서 미사일 역량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이제 동북아에서 우리 자유권을 더 이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예. 이와 더불어서 이제 북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남북 관계의 개선과 북미 관계의 개선할 수 있는 다시 토대를 마련했다.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한반도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영내라든지 글로벌 차원에서 한미 동맹이 이제 또 보다 더 적극적인 기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두 국가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네. 그래서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어떤 적용을 위해서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미가 이제 실질적인 협력을 하겠다. 경제 협력. 네. 굉장히 40조에 이르는 대미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핵심 제조업 분야와 그리고 첨단 신기술 부분에 있어서 한미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라든지 네. 통상이라든지 국제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됐던 백신 공급에 있어서도 이제 백신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한국이 이러한 전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 산업에서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네.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어떤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 공동 성명에 굉장히 길게 적혀 있는데 그거를 쭉 잘 줄여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거의 다 들은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총평을 잘 해주셨는데 네. 이제 성과를 하나씩 살펴보기 이전에 일단 굉장히 친밀한 행보를 보였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참모가 대화가 길다라는 쪽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예정보다 1시간을 넘기기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있는 상황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시간이 단독 정상회담, 소인수 회담,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두 정상회담 단독 회담을 하시는데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면 그 이후의 일정은 자연스럽게 이제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각가지 이제 추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그리고 이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예. 워낙 치열하게 막판까지 조율할 것이 있어가지고 양국 두 정상이 치열하게 논쟁을 펼치시는 거냐 이게 굉장히 각가지 이제 추측이 난무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 회담 같은 경우는 일정대로 계속 진행이 잘 됐고 사전조도 잘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께서 이제 말씀드린 친교 신분증 신뢰 쌓기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면서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루즈벨트 기념관까지 방문해서
통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그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예.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양국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의견을 각가지 의제에 대해서 논의함으로써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 번씩만 이거 갖다 터치하셔도 시간이 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을 예.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 보면 시간이 길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신뢰를 쌓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생각합니다. 양 정상이 그러니까 화면에 보일 때 모습밖에 저희가 볼 수 없으니까 보면 항상 두 분의 표정이 계속 밝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지 않고 네. 의견차가 크면 그게 이제 얼굴이라든지 제체에 묻어 나올 텐데 네. 계속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그리고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예. 지켜보는 동안 굉장히 좀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좀 볼 수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동 성명에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선언을 기초해서 대화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 북한에게 어떤 당근책이 주어진 게 있냐,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있냐에 대한 물음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남북 관계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루어진 것은 정상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제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개선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다시 재개하겠다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해주신 거고요. 네. 이 그 후속적인 조치는 이제 실무 협상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이제 실무 협상에서 이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미국 측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노력을 지지한다라는 그 표명도 해줬고, 예. 그것은 이제 판문점 선언을 갖다가 지지한다라고 설명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남북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지를 원칙적으로 표명을 해줬기 때문에 네. 이제 남북 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이 된 거고 예. 이와 더불어서 싱가포르 합의문을 토대 위에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북미 관계 개선이 이미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연속성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성킴 대북 특별 대표가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 성킴 대북 특별 대표가 지명됐다는 것은 실무팀이 구성이 됐다. 그러니까 실무 협상을 나갈 준비가 됐다를 보여준다는 거죠. 네. 구체적인 사안은 얘기할 수 없죠. 그건 예. 협상이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측이 북한이 뭐 대북 적대지 정책을 철회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미국 측에서 봤을 때 협상의 카드로서 주고받기를 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는 선제 조치를 했으니까 미국이 상응 줄 차례다.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협상장으로 나와서 이제 협상을 하면 이러한 상응 조치, 북한이 보다 추가적인 조치, 비핵화 조치를 하면 미국은 상응 조치를 줄 수 있다. 당신들이 원하는 제재 완화라든지 최저안전 보장 조치 관련해서 상응 조치 줄 수 있으니까 나와라. 네. 그것을 담당하는 최고 총괄이 이제 성킴 대북특별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킴 팀이 다시 만들어져서 예. 북한과 이제 그 실무 협상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 차원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셨고 이제 대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하게 되는 그런 수준이 남은 거죠. 그럼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장에서 바로 썬킴을 소개한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의미가 되게 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정상 차원에서의 원칙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예. 이제 미국이 실제적으로 실무 협상을 나갈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보다 네. 더 뭐 이벤트를 한다고 할까요? 예. 뭐 다 조율이 됐지만 그래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 성킴 대사를 일어서 하게 해서 예. 굉장히 실력 있고 전문성 있는 외교관에 가서 설명하면서 신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그 실무 총괄 그 대표에게 어떤 그 신뢰를 보여주면서 해가지고 성킴 그 대표가 하는 얘기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킴 대사가 블링컨 국무장관과 더불어서 이제 대통령과 직보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북한 측에서 보면 이만큼 신뢰받는 대표라면은 우리도 이제 그 협상을 진전시킬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이렇게 명분과 신호를 줬다면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언제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빨리 그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북한도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관계 개선,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3월에 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 이후에 한 100일 만에 정책 검토가 빠르게 나왔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협상장을 불러들일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것이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명분과 이제 실무회담을 위한 준비를 됐다는 것을 메시지를 북한에 던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는 했겠습니다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물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디서 협상이 다시 출발해야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될 것이며 이런 세세한 어떤 협상 전략 전술을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자마자 북한이 예. 덥석 갔다가 반응을 하면 북한이 몸이 달았구나 너무 기다리고 있었구나 네. 이런 또 잘못된 외교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좀 보여주면서 다시 이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한국과 미국이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서서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기싸움 좀 하면서 예. 이제 조용히 원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다시 이제 협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나 빨리 나올까는 그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좀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이 어떤 외교적 준비가 돼 있다라는 부분, 블링컨 장관이 언급을 직접 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준비가 돼 있다는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의 기술에 이제 그 카드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최근 나온 언론 보도라든지 워싱턴 분위기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준비가 된다면 미국도 그에 상응해서 이제 상응 조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재 완화와 제재 해제 네. 그리고 이제 최저한전 보장 조치인데 종전선언이라든지 연락사무 설치 더 나아간다면 평화협정 체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북미 간의 국교를 갖다가 다시 수교로 맺는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중장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제 제재 완화 네. 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재 완화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도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냅백을 걸어서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을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제3의 루트로서 이제 북한에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경협에 대해서 미국이 조용히 승인해 줌으로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제3의 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초기 단계에서 이제 미국 독자 제재라든지 유엔 제재의 큰 부분을 풀지 않으면서도 북미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인도주의적 지원이 있겠죠. 네. 의료 용품이 들어간다든가 백신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생필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 북미 간의 아무래도 적대 관계가 불신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 직접 도와주는 형태는 북한이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루트를 통해 가지고 국제 기구라든지 또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인도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작게는 미국에서 이제 초기 신뢰 조치의 일환으로서 미국 사람들의 북한 방문을 갖다가 그걸 금지를 해제준다든가 이게 다양한 방법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고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미국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협상장에 나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79년부터 이제 어떤 제한에 걸려 있었잖아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제 끝났고 그러니까 최대 사거리가 없어졌고 탄두 중량도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중국을 견제한 느낌이 있지 않냐는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가 쿼드란 얘기도 나왔고 대만 남중국해라는 용어가 공동성명에 등장했잖아요. 이것도 그럼 앞으로 우리가 대중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풀어야 될 거리가 또 생긴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가지고 우리 국익을 추구해야 되는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과제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국과의 관계를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숙명이라고 생각해도 예. 지나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반도 차원과 더불어서 영내 차원의 삼미 동맹이 어떻게 기할 거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그 영내 협력 원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이 어떤 선도 국가로서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표명을 해줄 시기가 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론 미국 측 요청도 강하게 있었을 거라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심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해서 심각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공동성명이 잘 보여줬고 한국의 입장을 미국도 고려해줬다. 예.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공동성명과 다르게 우리는 중국을 전혀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네. 즉 보편적 원칙, 그러니까 그 해양에 있어서 항해의 자유라든지요, 뭐 민주주의 인권의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대만 해협이라든지 남중국해 이런 부분은 사실 중국만 쓰는 부분도 아니고 미국만 네. 쓰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루트란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도 거기에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것이 특정 국가를 딱 지명해서 이 국가가 잘못하고 있다, 잘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주권의 문제, 내정 간섭의 문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중견국, 선도국가인 한국이 보편적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그 준수하고 지지할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준 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된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국 측과 잘 조율을 해가지고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이 측면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백신 관련 성과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조를 통해서 백신 허브의 어떤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해질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라든지 그렇던 신기술, 첨단 기술 분야가 되죠. 그리고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같은 핵심적인 제조업 분야. 이것과 더불어서 또 거론되는 부분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는 거죠. 바이오. 특히 다음에 전략 산업으로 꼽히는 게 이제 의료 부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도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을 피할 수 있으면서 우리 국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전략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의료 물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첨단 기술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책임 있는 그러한 선진국 혹은 선도국가 된다라는 걸 보여준다면 전 세계의 어떤 우리의 위상을 떨치면서도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백신 공급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미국이 원천 기술에 있어서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고요. 미국은 백신 외교에 있어서 중국이 좀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보급함으로써 어떤 미국의 위상을 다시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걸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생산 기지 시설이 필요한데 그게 한국이죠. 일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윈윈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원액이 들어와서 생산을만 한다고 하지만 계속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배울 것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네. 앞으로 추가 협력이 가능하겠죠. 이걸 통해서 이제 한미가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 우리에게 분명히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린 전략 분야에서 우리가 또다시 선도국가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동 정상회담이 잘 된 거네요, 결국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흡족한 마음으로 지켜봤고 네. 안도하는 조마조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공동성명을 봤을 때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하나를 보면서 왜 이렇게 길었을까를 봤는데 정말로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고 그리고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그러한 결과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흡족한 마음으로 꼼꼼히 잘 읽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